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지금 뭐라도 사야 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불과 1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소장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앞으로 더 올라갈 수는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었다라고 하면 지금 상담을 받는 사람들은 애초에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올라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사고 싶은데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죠? 내 주택에 대한 세금들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요? 뚜껑 물건, 도로 부지, 통상가, 입주권이 나오는 특수 물건들 무엇이 있는지, 아니면 대출주택 특례 조항이라든지 각종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아니면 하다못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자녀한테 증여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현금을 증여해서 자녀 명의로 사준다든가, 매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총동원해가지고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투자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즉 자산가들이 움직이는 생각들은 간결합니다. 현금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통장에 5억이든 10억이든 꽂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예금금리 몇 퍼센트 하나요? 1점 몇 퍼센트? 우리가 수시입주금식 통장으로 넣어놨다라고 하면 0.1%밖에 안 돼요. 어떤 정당을 지지하던 간에 현 정부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고 있다는 사실들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실이긴 해요. 경기가 워낙 안 좋거든요. 어떻게든 소비 진작이라든지 경기 불황을 막기 위해서 돈을 풀고 있는 것이고, 통화량 자체, 즉 유동성 자체가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지만 부동산이라든지 각종 자산 시장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이 자산가들은 엄청난 큰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5억을 투자해서 10억을 투자해가지고 떼돈을 벌어야지가 아니라 내 5억 10억이 3년 전, 10년 전에 5억 10억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내 현금 가치를 보존하자가 근본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꼭 부동산 투자 안 하셔도 돼요.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지금 엄청나게 다들 올라가고 있거든요. 물론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비트코인까지는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정의문이라고 하면 주식이라도 하라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부분들이 있었죠. 다주택자가 되면 안 된다. 현 정권의 세금 규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 내가 뭔가 투자를 하려 하더라도 세금을 고려해서 매수해야 되는 것이고, 이상한 상품 사면 안 된다. 확실하게 알아보고 세금도 고려하고서 투자해야 된다는 사실들은 일전의 영상들에서도 수도 없이 강조를 해드렸던 바입니다. 그럼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살려고 하면 이제 더 이상 고민할 시간은 없어요. 그게 꼭 부동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식이라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현금으로서 가지고 있었을 때 이 현금 가치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올라가지? 싶을 수 있어요. 사실상 돈이 갈 데가 없어서 유동성으로 밀고 가는 부분들이 강력하거든요. 이거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역시도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은 확실하게 잡고 여러분들이 빠른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벼락거지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벼락부자는 자산 가치가 한순간에 폭등을 했었을 때 벼락부자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벼락거지는 그 반대로 자산 가치가 한순간에 폭락했었을 때를 벼락거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대적인 자산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불과 3년 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노원구에 아파트 갭 투자를 하려 했었을 때도 5천만 원이면 할 수가 있었었죠. 근데 지금 노원구를 투자하려 해도 수억 원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강남 같은 경우는 10억, 15억이 올라갔는데 지금 강남 갭 투자를 하려고 하면 그냥 10억대는 우습게 들어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진입 장벽 자체가 너무 넘사벽급으로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생긴 신조어, 벼락거지라는 표현들도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투미TV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급여 생활자 분들 많으시죠? 내 급여 10년 동안 많이 올랐나요? 별로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르지 않은 급여를 은행에다가 매월 따박따박 돈을 모아봤자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가치들은 계속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절대로 근로소득이 자본소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근로소득을 모으고 근면성실하게 생활을 했어도 상대적인 박탈감만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소득을 일으킬 수 있도록 행동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그 어떤 거라 하더라도 무언가를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 오늘 영상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알고서 투자해야 된다. 정확하게 오르는 데가 어딘지, 오르는 상품이 무엇인지 부동산 투기를 해라. 묻지마식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꼭 내가 부동산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오늘 이야기했었던 주제, 일단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한 공감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주식 공부를 하더라도 다른 거라도 투자를 해라. 진짜 돈이 많은 자산가들이 뭐라도 더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상태고요.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잘 살펴보시면서 당장 오늘부터라도 자산시장에 대한 공부들, 투자에 대한 공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0년 전에 1억과 5년 전에 1억, 3년 전에 1억과 지금의 1억의 가치, 그리고 3년 후에 1억과 5년 뒤에 1억, 10년 뒤에 1억의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인지, 현재의 현금 가치가 미래의 현금 가치보다 높아질 것 같은지 떨어질 것 같은지 차분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